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강우라고 합니다. 오늘 시험이 치러진 방문여자고등학교의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문제풀이 중 핵심 문제풀이 영상을 찍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평이하다라는 평을 내릴 수가 있고요. 특별히 변형되거나 특수하게 숨겨진 형태로 주어지지 않고 기본기와 조건에만 충실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4문항을 문제를 풀이를 할 거고요. 그 4문항 중에서는 6번, 그리고 19번, 그리고 22번, 23번 총 4문항만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모두 다 주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뒤에 특이한 형식으로는 상수항이 0이라고 나왔어요. fx에 2차식 fx에 대하여 f알파가 2알파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f베타가 2베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게 성립했다는 것 자체가 fx가 2차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가 근으로서 작용하는 근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에 따라서 fx는 자 2x-1이라고 해서 2차식과 1차식에 대한 교점이 알파와 베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해서 이 항을 다 시키면 fx에 대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이 될 거고요. 그러면 2차식에 대한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기 때문에 a로서 설정하면서 안에 있는 알파, 베타가 근인 요런 형식에 대한 2차식이 인수로서 작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해서 2x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4다 라는 인수 형태가 띄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써야 될 거는 여기서의 조건 체크했던 상수항이 0이란 조건이에요. 그럼 여기서 상수항은 1이므로 얘가 4a가 1이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a라는 것 자체가 4분의 1이다 라고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겠죠? 네.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주어지게 되면 fx가 4분의 1까지 주어지고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f4가 되겠죠. 그래서 F4에 대해서 궁금했다라고 해서 X에다가 4를 대입만 하면 되게 된 거예요. 대입하게 되면은 32에 마이너스 12에다가 플러스 4가 되면서 24가 되겠네요. 그러면 곱하기 24니까 약분해서 6이고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7이 되므로 F4는 13이다 라고 해서 정답이 1번 체크가 되겠네요. 2차 함수 fx에 대해서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k다 라고 해서 대칭축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대칭축이 지금 현재 3으로서 고정되어 있는 2차 함수식이 나오고 a에서보다 작거나 같은 최소값을 ga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 이렇게 되면서 얘들에 대한 대칭축이 3일 것이며 여기에다가 이제 3을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서 k-9다 라는 형식으로 해서 대칭축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그때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a가 이 부분에 있을 때는 이 지점이 전부 다 최소값이 된다. 그리고 대칭축을 지난 이 지점이게 된다면 전부 다 대칭축이 최소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GA를 그려주면은 GA는 자 이렇게 생겼다가 대칭축이 3이 끊기겠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지 않겠냐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따라서 얘 같은 경우를 GA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고 나서 구하게 되면 K가 11대라고 했죠. 자 K가 11 나면 여기 3,1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서 G1의 값을 궁금하다겠죠. 그럼 1을 넣게 됐을 때 G1은 3 전에서는 몇이겠어요? 그냥 얘가 GX와 동일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얘가 1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K가 될 것이며 K에 대한 값이 지금 현재 10이기 때문에 얘가 G1은 5가 된다는 게 만족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니은 걸 보게 되면 K가 11인 거예요. K가 11이면 최소값이 지금 현재 2로서 작용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가 G4의 값이니까 넘어갔을 때 최소값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면서 G4는 2다 라는 것도 맞게 되는 거예요. 자, 디귿을 보게 되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fx는 제로의 서로한 두 근 모두 1보다 크도록 하는 이제 모든 정수 k 값의 합은 얘들은 21이다라고 했죠. 자, 일단 2차 방정식이 나왔고요. 거기다 1이라고 했으니까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여기서 1 콤마가 되겠죠. 자, 1 콤마가 되면 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서는 k-5가 돼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와 뭐 사이가 되겠죠? 일단은 x축이 지금 현재 k-5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k-9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커야 되겠죠. 해서 얘들 같은 경우가 k-9보다는 커야 된다고요. 뭐가요? 0이라는 숫자가. 그리고 얘들 같은 경우가 이제 k-5보다는 작게 되면서 얘들에 대한 범위를 따져줄 수 있겠죠? 따져주게 된다면 5보다는 크고요, k가. 그 다음에 9보다는 작다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에 대해서 정수의 합이니까 6, 7, 8 되면서 3개의 합은 21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정답 디귿도 맞다 라고 되면서 기니 D가 잠깐 맞는 정답 5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22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22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차함수 fx는 자 이렇게 되면서 대칭축이 아래로 볼록이면서 대칭축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 2분의 a다 라는 거는 체킹이 되겠죠. 그럼 이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대칭축이 움직여서 얘들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가 됩니다. 해서 기역 보시게 되면은 기역에서는 y는 fx의 대칭축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분의 a다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대칭축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a제곱이 16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뒤에 묻는 게 중요해요. 그래프는 x축에서 만난다. 한마디로 실근을 가지냐 마냐 판별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얘들 같은 판별식을 이용하게 되면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6이고 x축에서 만날 거면은 중근 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얘들에 의해서 a제곱은 16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이항하게 되면은 16보다 크게 되겠죠. 크거나 같다 되겠죠. 그럼 x축에서 만난다 맞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얘들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이라고 물어봤죠.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이니까 얘들 같은 경우 총 두 가지 케이스를 구별해 달라는 얘기죠. A가 지금 현재 양수였을 때와 A가 음수였을 때를 구분짓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A에다가 여기서 구간을 끊어요. 이렇게 플러스 절대값 A라고 한다면 A가 지금 현재 음수가 됐다고 한다면 그래프가 여기에 있을 거고요. 양수가 됐다고 한다면 그래프가 여기에 있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의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둘 다 얘들 같은 경우는 최대값과 최소값은 둘 다 일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 여기서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생겼어도 여기에서의 최대값과 여기에서의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생겼던 이런 최대값도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얘들 같은 경우는 개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수가 1로서 고정이기 때문에 얘들이 간격의 폭이 넓어지든 좁아지든 넓어진 간격만큼은 항상 변화율이 일정하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해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어렵다고 싶으면 여기에 케이스 하나와 여기에 케이스 하나로 얘들 같은 경우 여기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a가 양수인 부분이었을 때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a니까 a가 음수였을 때를 케이스 분류를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얘들 같은 케이스 분류를 해주게 되면은 얘가 여기 있던 부분에게 되면 절대값 a라고 넣었을 때 a가 양수였을 때가 최대값을 갖겠죠? 그래서 최대값 a를 집어넣게 되면 몇이 되겠어요? 양수였기 때문에 최대값 a가 되고 대입하게 되면은 얘들 같은 경우가 a제곱에 더하기 a제곱에 플러스 4가 되면서 얘들이 2a제곱 플러스 4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최소값 부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a를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4분의 a제곱에 마이너스 이제 2분의 a제곱에
플러스 4가 되므로 얘들 같은 경우는 몇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4분의 a제곱에 플러스 4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게 계산해 주게 되면은 얘가 8 더하기 4분의 7a 제곱이 되면서 이것도 맞다 라고 해서 정답 5번 체킹이 되게 된 겁니다. 이해되겠죠?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한테 같이 수업을 듣던 친구들한테도 항상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신 출제율이 70%에서 80% 정도 가량이 된다 라는 문제로서 찝어준 문제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다항식 px라고 얘기했고요. 자, 가족건에 의해서 px란 얘기가 나왔죠. px란 식 자체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9다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눈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 몫이라는 언급이 없다면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된다 라고 했었죠. 해서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대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서 P1은 몇이 된다? 9가 된다 라는 형식과 나 조건을 보게 되면 PX가 이제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7x-1이라고 했으니까 px라는 녀석 자체가 나머지 정리의 정의를 이용하게 되면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며 나머지가 7x-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얘들 같은 경우를 이제 나타내겠을 때 px를 x 3승 마이너스니까 나머지 정의에 의해서 x-1에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1에 q 다시 x에다가 자 3차로 나눴다면 나머지는 몇 차일까요? 2차 이하가 나오게 되면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결정하면 되겠죠. 저희가 알 수 있는 조건은 지금 현재 가 조건과 나 조건으로서 두 개에 대한 조건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랬는데 얘들 같은 경우가 이제 밑에 식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궁금한 식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무려 3개인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미지수가 3개인 식에서 특수한 조건을 이용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항등식에 대한 조건에서 파생되어 나왔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던 식과 여기 있던 식이 항등식이라는 조건을 이용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공통인수라는 걸 확인되겠죠? 그러면 요 뒤에 있던 2차식 또한 공통인수로서 묶여가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얘가 a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묶어낸다면 나머지가 뭐 어떻게 된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x 플러스 1까지 해서 7x-1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해 줘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미지수가 3개에서 1개꼴로 줄였으니 이제 P1은 9다를 이용해서 A 값을 찾아줘야겠죠. 그래서 1을 대입하게 되면 3A 플러스 6은 9다가 나오겠고 따라서 A는 1이다가 나오게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원했던 RX식 같은 경우는 지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더하기 7X-1이므로 얘가 X제곱에 플러스 8X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해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서 마지막에 2를 넣게 되자 하면 2를 넣게 되면 몇이겠죠? R2는 4 플러스 16으로서 20이 정답이 되면서 정답이 5번이다 라고 체킹이 돼요. 자, 이러한 식으로 방문여고 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기말고사를 대비했을 때 방문여고 같은 경우는 난이도 자체가 평이하게 주어지나 대신에 문제에 대한 풀이법이나 형식을 정확히 보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빠르게 푸는 연습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김강욱이었습니다.